자, 1번 문제. 이게 있잖아. 지수법칙 1번 문제로 나온 지는 굉장히 전통적으로 오래됐어요. 요거는요. 소인수 분해, 즉 소인수로 나타내야 되고 밑이 같은 것끼리 지수법칙을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x승, 이제 a가 y승 이렇게 하면 a의 x 플러스 y승. 나누기다 그러면은 뺄셈이다. 이런 거고 그리고 a x승에 y승이면 x y승의 곱이다. 이런 거지. 그러면 이 뺄셈에서 확장되는 게 0승 나오면 1이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n승 이렇게 나오면은 역수다. 이런 거였죠. 그렇죠? 근데 거듭 제곱근이 말이야. 이거를 n번 곱하면은 a가 되는 수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n분의 1승 하면 여기서 이제 확장된 거지. 거기다 n승 하면은 똑같이 a가 되니까 이 거듭제곱근 n제곱근 a랑 a의 n분의 1승이랑 똑같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n제곱근 a의 m승 이랬으면 a의 m승에다가 여기 n분의 1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런 지수법칙들이 등장하는 거야. 24는 8, 3의 24니까 8은 2의 3승이니까 여기에 자 거듭제곱이 세제곱근이죠. 여기 3분의 1승 이렇게 나오고 곱하기 3의 3분의 2승이다. 그러면은 요렇게 이렇게 따로 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2의 1승에 3의 3분의 1승에 3의 3분의 2승이야. 그럼 밑이 똑같은 것들을 지수법칙 곱하기면은 지수의 덧셈이지. 그럼 2 곱하기 3의 3분의 3승은 1승. 그래서 정답은 6이 됩니다. 요거는 이제 하기 전에 개념이 각 사분면마다 삼각 함수의 부호를 알아야겠지. 여기는 모두, 1, 3은 모두 플러스고 여기는 사인만 플러스 코사인만 플러스 탄젠트만 플러스 올사탕코로 외워두면 되겠지. 그럼 모두 산타크로스, 산타크로스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고. 그리고 음각 처리 이거 알아야 되는데 사인이랑 탄젠트 같은 경우에 그래프가 사인은 이렇게 생겼는데 이 원점 쪽을 이렇게 하면은 원점 대칭이죠. 요 점에 대해서 양쪽이 이렇게 대칭이죠. 원점 대칭은 마이너스 세탈러스랑 플러스 세탈러스를 부호가 달라지지.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세타 넣으면은 마이너스가 밖으로 나와요. 부호가 달라져요. 탄젠트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플러스 세타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세타를 넣은 거랑 부호가 달라져요. 얘도 마이너스 세타를 넣으면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야. 네, 코사인은 그래프가 자, 요렇게 너네가 알고 있는데 그거 이렇게 연장해서 그려보면은 그래서 세타를 넣은 거랑 마이너스 세타를 넣은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탄젠트만 코사인만 마이너스 세타를 넣었을 때 그대로다. 그쵸? 이 음각 처리하는 거를 일단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삼각 그 함수 값 중에 얘가 특수각 이건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지. 그러면은 볼게. 여기가 0, 얘가 2분의 파이, 얘가 파이, 얘가 270도니 2분의 3파이, 얘가 다시 2파이가 되는 거니까 2분의 3파이하고 2파이 사이는 바로 4사분면을 뜻하는 거지. 4사분면의 각이다. 그리고 사인은 이 안에 있는 마이너스 원점 대칭이니까 밖으로 나와. 그러면 사인 세타 값이 마이너스 3분의 1. 4사분면이니까 사인 값이 마이너스 맞죠? 그리고 다른 삼각 함수를 구하려고 하면 직각삼각형을 이용했었죠. 그러니까 직각삼각형을 그려서 여기를 세타라고 하고 삼각 B랑 절대값은 똑같고 부호만 여기 따라서 바꿔주면 되거든. 그러면 사인은 빗변분의 대변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로 얘가 2루트 2니까 탄젠트는 밑변분의 대변이라서 2 루트 2분의 1인데 4사분면은 탄젠트는 맞죠? 코사인만 플러스니까 탄젠트는 마이너스. 이거 유리화해주면 끝. 4분의 마이너스 4분의 루트 2. 여기는 2번이 되겠다. 자,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면은 다음 항으로 갈 때 공비를 곱해서 가는 걸 말하는 거지.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공비를 곱해서 가는 수열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SN이라고 문제에서 표현한 게 첫 항부터 N항까지 합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1항, 2항, 땡땡땡, N항 이런 의미구나 라고 알면 되겠지.
그럼 주어져 있는 힌트를 4항까지 합해서 2항까지 합을 제거하면 누가 남겠니? 선생님 설명을 위해서 적는 거지 실제 풀 때는 필요 없죠. 이렇게 3항, 4항까지 합해서 1항, 2항까지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3항, 4항이 남는구나. 이쪽에 4항 이렇게 있네. 그럼 4항 정리하면 2A4항, A3. 근데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2분의 1을 곱해서 가네? 이게 이렇게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2분의 1 곱해서 가네? 너가 공비구나. 공비가 2분의 1이구나. 이렇게 찾아내고. 두 번째 힌트. 5항. 그럼 어느 항이라도 하나만 알면 항 번호 차이만큼 줄어들었으면 공비를 나누고 만약에 6항, 7항 이런 거 같이 커지면 공비를 곱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 1항은 말이야. 5항 기준으로 봤을 때 항이 4개 차이나 줄어드니까 나눠줘야겠죠. 그다음에 2항은 5항 기준으로 봤을 때 3개 차이나 그럼 작아졌으니까 나눠줘야겠지. 그치? 5항이 4분의 3이고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4제곱하면은 16분의 1인데 뒤집었으니까 16. 그러면 약분해서 12. 같은 방법으로 얘가 4분의 3.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3제곱하면 8분의 1인데 뒤집었으니까 8. 약분해서 6. 이렇게 된다. 그럼 1항과 2항의 합. 두 개 합치면은 정답은 18이 되겠지. 8번부터는 이제 하나씩 하면서 풀 시간을 줄게.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거를 만족시킨다. 그리고 이 3차 함수를 알아야 적분을 할 텐데 적분 구간이 이렇게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 절대값 같다고 하니까 우함수, 기함수도 떠올려야 될 거야. 그렇지? 자, 그러면 여기 정리를 할 수 있잖아. 여기 이렇게 봐. fx 있으니까 묶어내야지. x-1 하고 fx. 얘도 보니까 공통인수 있네. 묶어. 3x 묶어. x 세제곱 마이너스 1. 요거 x 마이너스 1 약분되겠네. 좀 더 인수분해 해보자. 세제곱 마이너스 세제곱은 1차.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이야. 지금 이거 한 건데 1차 부호 똑같이 따르고 앞에 거 제곱, 둘이 곱해서 부호 반대, 뒤에 거 제곱 공식입니다. 그렇다면은 fx가 3차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건 모든 실수에 성립하는 거니 이거 제거하고 이렇게가 3차 fx가 되겠죠. 그래서 fx는 3x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1이구나. 그리고 이게 적분을 해야 되니까 전개를 해서 3x 세제곱 플러스 3x 제곱 플러스 3x로 해야겠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적분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dx 할 건데 여기서 우함수 기함수 이론. 자,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 y축 대칭 그래프야. y축 대칭 그래프면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x는 0에 대해서 대칭이니까 여기 적분값이랑 여기 적분값이랑 같다고. 그러니 마이너스 a에서 a까지 이제 우함수 같은 경우에는 0에서 a까지 2배로 적분을 해주면 계산이 절약이 되겠죠. 그리고 기함수 같은 경우 원점 대칭 기함수 원점 대칭 요렇게 원점 대칭 a에서 마이너스 a까지 정적분이면 정적분 값은 부호가 있잖아. 얘는 마이너스고 야는 플러스잖아. 그러니 값이 0이 되는 거지. 값이 0이 돼. 그리고 있잖아. 적분은 더하기 빼기로 됐을 때 각각 명령하는 거거든, 결국. 그러면은 우함수 되는 애들은 다항함수에서 짝함수 또는 상수함수고 기함수 되는 애들은 홀함수, 홀수함수가 되는 거지. 지수가 홀수인 놈들. 여기 얘는 빵 되는 거죠. 얘 또 빵 되는 거죠. 할 필요가 없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요거 3x제곱이 0에서 2까지의 2배로 적분 한 번만 해주면 된다. 그럼 6 곱하기 x 세제곱은 적분하면 3분의 1 x 세제곱 거기 0, 2 대입하는 거고 약분하면 자 2, 8, 16, 0 대입하면 0 정답이 16이 됐다.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지. 한번 해보려. 돌아볼 시간 줄게. 수직선 위에 두 점에 대해서 요거 지금 하나로만 돼 있죠? Y좌표 없고 X좌표만 있는 이런 단순한 스타일이야. 그거를 M 대 1-M으로 내분하는 점 좌표가 1이다. 그럼 내분점 공식 알고 로그 계산할 줄 알면 문제가 끝나는 거야. 내분점 공식이 뭐냐? 자, 어떤 점이 x1, y1, x2, y2 이렇게 있고 그러니까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러면 내분은 더하기다. 그래서 x좌표도 m 플러스 n, x좌표끼리 크로스합. 그래서 mx2 플러스 nx1. 그다음에 외분점은 y좌표도 똑같으니까 y좌표 쓰지 않을게. 외분점 규칙은 똑같으니까 외부는 백이다. 순서 지켜서 m-n이고 크로스 뺄셈 mx2-nx1 크로스 뺄셈이라는 거는 처음에 한 거는 부호 그대로 적는데 두 번째 한 거는 이 곱했는 결과에 부호를 바꿔서 적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어쨌든 내분점 외분점 공식 까먹었으면 꼭 적어보고 그러면 내분이니까 내분은 분모가 둘이 더한 거죠. 이거랑 이거랑 더하니까 m 없어지고 분모는 1이야. 그러면 분자만 하면 되잖아. 크로스 합이야. 이거랑 이거랑 곱하고. 왜냐면 PQ를니까 요 순서를 M 대니까 크로스 이렇게 하면 돼. 크로스라서 M 밑이 5인 거에 12 플러스 1-M이랑은 저기 밑이 5인 거에 3. 이렇게 되죠. 자, 지수 법칙에서 여기 이 진수 부분이 곱하기다. 응. 밑이 똑같은 건데 상용록으로 한번 적어볼게. M이랑 N이랑 곱하기 돼 있다 그러면 따로 덧셈으로 분리할 수 있지. 물론 따로 덧셈인 것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 양방향이 본인이 필요한 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여기에 보면 마이너스 밑이 5인 3인데 12가 4 곱하기 3이라 가지고 또 나오거든 여기가. 분리해서 보면은. 얘가 4 곱하기 3이니까 따로 분리해서 보면 m은 둘 다 붙겠죠. 그래서 밑이 5인 거에 4 플러스 m 밑이 5인 거에 3 그리고 분배해서 적으면은 밑이 5인 거에 3 마이너스 m 밑이 5인 3의 로그 그게 쫙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요렇게 없어져요. 그리고 이 값이 지금 1이라고 했는데 그럼 양쪽을 비교하려면 얘네 둘이 합체하는 게 낫겠죠? 합체할 때 요 앞에 개수가 있으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 지수로 안으로 돌아가 하면서 합체하면 돼요. 밑이 5인 거에 4의 m승 곱하기 3. 즉 덧셈은 진수의 곱셈으로 걔가 1인 거지. 자 그리고 이렇게 한 덩어리면은 요 로그를 반대쪽에 밑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5의 1승 이렇게 되는 거지. 4의 m승 곱하기 3이 5의 1승입니다. 그러면 문제에서 4의 m승 찾으라고 한 게 바로 이렇게 답이 나온 거지. 4의 m승 구하라고 했는 것을 파악하고 이제 4의 m승 이렇게 하는 순간 나오겠는데 하면서 확신을 가지면서 문제 진행하면 되는 거야. 야, 해보자. 3분의 5. 이건 풀기 전에 어떤 이론이 필요하냐면 개념 정리가 좀 필요한데 자 위치를 구해주는 식이 있어요. 그 위치를 구하려면 속도 의식을 부정적분해야 돼요. 부정적분. 부정적분하다 보면 적분상수 C가 생기잖아. 이 적분상수 C는 문제의 그 글에서 찾아야 돼요. 식이 아니라 속도만 가지고는 처음에 출발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원점 T가 0일 때 또는 출발 자체가 T가 0일 때잖아. 원점에서 출발하여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 C가 0이구나. 이런 식으로 C를 찾아야 된다. 다음, 위치 변화량. 위치 변화량인데, 시각이 뭐에서 뭐까지 속도의 그래프를 정적분하면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를 다 생각하는 거지. 속도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고 해보자. 얘가 0이고, 그러면은 요만큼이 앞으로 간 게 플러스이고, 뒤로 간 게 마이너스 4라고 하자. 그러면은 시각이 0에서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가 7이다. 이렇게 할게. 그러면 시각이 0에서 7까지 위치 변화 양이라고 하면 정적분이야. 2 마이너스 4라서 결과적으로 뒤로 두 칸 갔습니다. 이렇게 위치가 두 칸 뒤로 간 걸로 변화됐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고 문제 질문한 게 움직인 거리잖아. 움직인 거리는 그 양적인 걸 말하는 거야. 얘가 앞으로 가고요. 뒤로 네 칸 갔지만 결국은 움직인 거는 6이에요. 이렇게 얘기해 줘야 되는 거죠. 그 움직인 거리는 넓이를 뜻해. 정적분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데 절대값. 부호를 플러스로 만들어서 하는 거. 즉 넓이 개념을 말해요. 그죠? 이걸 잘 구별하고 있으면은 이게 다 구분된 거 가지고는 문제가 거진 기출문제가 다 풀리거든? 이 문제도 마찬가지야. 시각이 0일 때 동시에 원점 출발해. 나중에 적분상수 C 구하는 거구나.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의 속도가 나와 있다. 속도구나. 시각 T에서 두 점 사이의 거리를 FT. 두 점 사이 거리 뭐냐? 얘들 기껏 해봤자 수직선이라는 위치에 요 P점이 여기 있고 Q점이 여기 있다면 즉 P점의 위치가 여기고 Q점의 위치가 이거면은 두 점 사이 거리는 이걸 말하는 거지. 즉 위치를 빼야 되는 거야.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위치의 차이야. 위치의 차. 그 위치식에서 위치식을 빼야 되는 거지. 근데 Q가 그 당시에 앞에 있을지 P가 앞에 있을지 모르니까 요거는 빼서 X의 P라고 적은 거는 P 위치식이라고 할게. Q의 위치 한 다음에 절대값을 해줘야겠어요. 알았죠? 왜냐면 그 그래프 빼서 우리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일단 아직 파악이 안 됐을 때는 거리라는 건 음수가 나오면 안 되니까 차. 즉 어느 한쪽에서 뺀 다음에 절대값 처리를 해주면은 항상 둘의 차이가 양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생각을 해줘야 돼. 아, 그럼 위치식이 필요하네? 위치식이 필요하니까 위치식. P점의 위치는 P점의 속도를 부정적분. 위치는 부정적분이다. 위치식을 구하려면 부정적분 면 3분의 1 t의 세제곱 마이너스 3t의 제곱 플러스 5t. 그럼 c가 나오는데 0일 때 원점에서 출발하여 라고 했으니까 t에다가 00 넣었을 때 위치가 0이 오니까 c도 0이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 문제 잘 보고 해야 돼. 다음 기출된 거 중에는 거진 다 원점 출발하여로 나왔어. 그래도 혹시 모르잖아. 문제 봐야 돼. 그리고 q 점의 위치식은 부정적분 t의 제곱 마이너스 7t 얘도 둘 다 동시에 원점을 출발하니까 00 넣었을 때 c도 0이겠지. 위치가 0이다. 됐어요. 그러면 두 점의 거리는 쌤이 여기서 이걸 빼도록 할게요. 그리고 절대값 붙일게. 두 거래의 요거는 3분의 1 t의 세제곱 2차는 있으니까 정리해서 마이너스 4t의 제곱 저기서 저거 빼니까 플러스 12t 그죠? 여기에 절대값 해준 게 ft다. 그럼 ft 그래프는 xt 범위로 돼 있는 거지 구간이 지금 범위야. 0부터 a까지는 증가하고 증가라는 얘기는 프라임이 플러스고 이런 얘기야. f 프라임 t가 플러스고 그리고 두고 다 들어가서 하죠. 경계가 a에서 b까지는 감소하고 그리고 f 프라임 t가 이 t 범위가 b 이상일 때는 증가합니다. 그러면 증가 감소에 여기도 들어가 있고 여기도 들어가 있는 얘네들 경계 있지? 거기서는 0이지 그러니까 f 프라임 t가 0인 그 t가 a, b 이렇게 경계 증가 감소에 둘 다 끼어 있잖아. 그렇게 되겠지. 그래프 파악하면 a, b 금방 나오겠죠? 여기 모르는 미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접어 올려보면은 나옵니다. 그럼 요 속 부분을 해석을 해보기 위해서 3차 함수 그래프 그려서 접어 올리려면 3차 함수 그래프 그리려면 이렇게 하려면 여기를 알아야 되잖아. 접선의 기울기의 0인 부분을 알아야 되니까 미분을 해야지. 미분 t의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2는 0. 그럼 2, 6의 마마. 그럼 3차 함수가 요렇게 생겼는데 여기가 2고 여기가 x좌표 6이구나. 그 다음에 이제 극대극소의 값을 알아볼게. 2를 대입해볼게. t가 2일 때 속 부분을 보는 거예요.
위를 넣어보면 3분의 8 마이너스 4, 4, 16 플러스 24. 근데 이게 0 넣었을 때 0이니까 0이 일단 6도 넣어보자. 일단 뭐 이렇게 있고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어서 t가 6. 그럼 6 넣어보면은 그 6이 3번 곱했는데 2 곱하기 3은 72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여기 4 곱하기 36에 플러스 12 곱하기 6이니까 얘 또 70인데 72면은 36 곱하기 2고요. 얘도 36 곱하기 2라서 얘가 36이 4개인데 또 마이너스 4 곱하기 36이니까 빵이에요. 그럼 0,0이고 이랬으니까 이렇게 되겠네요. 0 넣으면 0이니까 이렇게. 맞죠? 그럼 이 부분이 별로 중요하진 않게 됐지? 그러면 이제 꺾어볼게. 꺾어보는데 어차피 과거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그림은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꺾어도 똑같네 이렇게. 이렇게긴 하지만 이 부분은 어차피 그림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아하 그럼 보자. 0에서부터 2까지 증가하죠? 올라가죠? 올라가죠? 증가하죠? 그다음에 여기서 감소하고 다시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 거리가 이렇게 증가 이렇게 됩니다. 아하 이게 A가 되겠고 얘가 B가 되겠구나. A, B가 뭔줄 알았어. 그러면 C가 2에서 6까지 Q가 움직인 거리야. 아, 움직인 거리 나왔죠. 항상 움직인 거리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게 원래 움직인 거리. 넓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Q의 속도를 봐야지. 속도 그래프에서 넓이니까 직선이네. 저런 건 굳이 정적분 이런 거 할 필요 없이 그림으로 다 처리를 해요. P의 값이 아니라 Q입니다. 그럼 얘가 2t-7. 여기에 2분의 7 대입했을 때 0 되잖아. 내 시가 2에서 6까지 움직인 거리니까 2분의 7이 3.5니 2가 한 이쯤 있으면 6이 한 이쯤 있다. 이렇게 하면은 넓이인 거죠. 요거 삼각형 더하기 이 삼각형 넓이인 거죠. 삼각형 넓이 구하려면 높이 찾으면 되고 그러면 대입을 하면 되거든. 그래프 식에다가 2를 넣으면은 뭐냐. 2, 마이너스 3 여기는 6을 넣으면 뭐냐? 6,5 이렇게 되겠지. 그럼 각각 삼각형 넓이가 이 부분이 여기 가로가 2분의 4 빼니까 2분의 3이잖아. 세로가 3이잖아. 그치? 3. 곱해서 2분의 1 또 해야 되니까 4분의 9. 그다음 여기도 요 값이 2분의 12에서 7 빼니까 2분의 5잖아. 높이는 5가 되는 거지. 곱하고 2분의 1 해야 되니까 4분의 25. 그러면 둘이 4분의 9하고 4분의 25 더하니까 4분의 34. 그러면 2분의 17 이렇게 있고요. 답은 2번. 자, 이 세 가지 개념을 잘 구별할 수 있어야겠어. 서로 두 점 사이의 거리는 이 위치와 이 위치의 차를 말하는 거니까 위치, 부정적 분식이 필요하고 두 개 뺀 거에 거리 차입니다. 근데 이 그림은 뭐 내려가는 부분이 없어갖고 접어 올려서 하는 게 없었는데 이걸 모르면은 틀리는 결정적인 문제들이 기출문제 나왔으니까 항상 거리다 하면 절대값 잊으면 안 되고 이게 증가감소라는 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 요 바뀌는 부분이죠. 접선의 기울기 0 되는 부분의 포인트가 바로 T, A와 B가 되는 거야. 그치? 최종적으로 움직인 거리는 야의 속도 그래프를 넓이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그럼 해보자. 자, 등차 수열이란 말이야. 공차가 플러스면 계속 더해져서 수열의 모습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이 될 거고요.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면 수열의 값이 계속 감소하는 모습이 될 건데 선생님이 직선으로 그린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항을 보면은 dn 플러스 a 마이너스 d 이렇게 돼서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첫 항 1 해갖고 이렇게 생겨서 n의 1차식이야. n의 1차식. 그럼 이걸 뭐 x라고 보면은 1차식이니까 직선 모양이에요. 직선. 직선. 직선으로 생각해가지고 문제 푸는 게 수능에서는 좀 유리하거든. 그지? 등차 수열은 n의 1차 모양이니까 직선이구나.
공차가 크면은 계속 이렇게 증가하는 직선이고, 물론 이게 선이 아니라 점이겠죠? 얘들은 이제 n에 1, 2, 3, 4 이렇게 대입하는 거니까. 그리고 공차가 마이너스면 이렇게 감소하는 직선으로 생각하면 되고, 그 직선의 간격이 일정해. 일정한 값을 더하고 빼고 하니까, 근데 직선의 점의 간격이 일정하다. 요런 아이디어로 문제를 많이 풀어요. 그럼 볼게요. 공차가 0은 아니래. 공차가 0이면 모두 답이 다 똑같겠지? 아무것도 안 더하고 안 뺐으니까. 근데 공차가 0은 아니니까 무조건 달라. 다른데 절대값이 똑같대. 그리고 절대값 결과물은 무조건 양수여야 되는 거 아니야? 할항은 양수야. 그러면 양수인데 값이 똑같으면 안 되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육항이 음수겠지. 얘 음수겠구나. 맞지? 그래서 직선으로 생각하면 편하다 했죠? 여기 딱 보면은 너 음수. 네, 6 집어넣으면 육항이 음수. 그다음에 파랑이 양수. 근데 이거랑 이거랑 똑같아. 그럼 뭐야? 7항이 빵인 거지. 요게 핵심 포인트야. 문제 풀 때. 7항이 0이구만. 그래야지만 이제 같은 간격씩 더해서 올라가면 이렇죠. 그리고 공차도 플러스라는 거를 그림 보고 알 수 있어. 맞지? 그다음 얘. 여기는 부분분수 변형을 알아야 돼. 부분분수가 뭐였냐? 주로 이제 공통에서 나오는 건 분모 보통 1차식이고요. 위에가 이제 상수 있다. 라고 했을 때 얘네를 막 이런 모양을 막 더하래. 더하래. 그럼 이걸 찢어서 더해야 막 여세종 삭삭삭 삭세가 일어나거든. 그 찢는 방법은 b-a분의 상수 b에서 a를 뺀 거면은 여기 적을 때는 a분의 따로 떨어져요. 분리해서 적는 거거든. 1이고 마이너스 b분의 1. 여기 있었던 상수가 있다면 여기로 가고요. 여기는 무조건 1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리해서 적어줘야겠어요. 등차 수열에서 분모가 이렇게 곱으로 돼 있으면은 부분분수로 바꾸면 말이야. 이게 말이야. 두 항의 차이잖아. 두 항의 차이니까 얘가 공차가 돼요. 얘가 공차. 그죠? 부분분수로 바꿨을 때 AK 플러스 1 항 빼기 AK 항분의 1 마이너스 AK 항 마이너스 AK 플러스 1 항 이렇게 된다고. 근데 얘가 공차야 공차. 그치? 바로 이웃하항의 차이니까 공차가 되는 거지. 공차가. 그러면 이제 대입해서 1부터 5까지 대입해서 한번 보면은 D분의 1은 다 똑같을 테니까 놔두고 1항분의 1 마이너스 2항분의 1. 그다음에 2 대입하면 2항분의 1 마이너스 연쇄적으로 없어지는구나. 마지막에 자, 제일 앞에 하나 남으면 제일 뒤에 하나 남는 규칙이지 이거. 바로 이웃해서 사라지니까. 찍찍찍. 그러면 여기에다가 1 넣은 게 남았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5 넣은 게 남겠죠. 어? A 6분의 1 이렇게 남게 되겠다. 수원에서 이렇게 부분분수 앞에 2개 남으면 뒤에 2개 남고 앞에 1개 남으면 뒤에 2개 남는 거지. 요게 96분의 5야. 근데 있잖아. 등차 수열도 어떤 항을 구할 때 1항 아니고 P항을 안다고 해도 여기다가 항 번호 차이를 공차만큼 더해주면 되거든. 항 번호 차이 공차만큼 더해주면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7항을 알아. 7항이 빵이라는 거 안단 말이야. 그럼 1항은 7항에다가 1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D를 더해주면 되는 거죠. 그리고 6항은 7항에다가 D를 빼면 되는 거야. 7항이 빵이니까 마이너스 6D고 얘는 마이너스 D가 되겠지. 그러면은 요 식이 D만 있는 식이 된다고. 얘도 D 뭐 이렇게 나타내니까 D만 있는 식이 돼요. 이렇게 D분의 1에 마이너스 6D분의 1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D분의 1 얘가 96분의 5 저기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거 통분하면은 6분의 5 하고 D분의 1 거기다가 D분의 1 곱했으니까 D의 제곱 이렇게 해갖고 96분의 5 그럼 양쪽에 5 없애고 6으로 나누면 D의 제곱이 6으로 나눴을 때 16이죠. 그리고 우리가 공차가 플러스라는 거 아까 6항보다 8항이 커야 되니까 8항이 플러스 6항이 마이너스인 거니까 공차가 플러스인 거 이미 파악했거든요. 그러면 제곱해서 16 되는 거 중에 4 얘가 공차가 되는 거지.
자, 그럼 공차 알고요. 치랑 알거든요. 그리고 있잖아. 이 등차 수열 합 공식은 세 종류 다 알고 있어야 돼. 이것도 개념으로 중요하고 미니북에 다 있어. 자, 등차 수열의 합이다. 1항부터 n항까지 AK 이렇게 적히기도 하고 요걸 SN이라고도 하는데 이게 등차 수열의 합이면 세 종류의 접근 방법을 알고 있어야겠다. 2분의 항의 개수, 첫 항, 끝 항. 굳이 이제 번호로 외우는 게 의미는 없지만 이렇게 기호로 쓰자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다음에 여기에 이 n을 말이야. an을 a1 플러스 n-1d로 풀어줬고 a1 대신에 a라고 하면 2분의 n 자 a 두 개 되죠? 2a 플러스 n-1d 라는 공식도 됩니다. 요거는 이제 첫 항이랑 내가 공차랑 뭐 항번호 이렇게 알면 여기다 바로 투입하는 게 낫겠죠? 이게 첫 번째. 얘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항을 이용하는 거야. 등차 중항을. 예를 들어 1항, 2항, 3항, 4항 기니까 이렇게 할게. 그럼 이거 합을 똑같죠? 중항이 같으니까. 중항이 같으니까 같죠? 중항. 왜냐하면은 얘들이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고 그랬잖아. 등차 수열이니까. 그럼 얘네 중점도 3항이고 2하고 4항의 중점도 3항일 거 아니야. 중점이라는 것은 둘이 더해가지고 2로 나눈 게 3항일 거 아니야. 그래서 등차 중항은 A, B, C 순서라 그러면 2B는 A 플러스 C 이렇게 했었지, 그치? 그 이유가 중간에 있는 놈이 A와 C의 중점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렇게 둘이 했을 때 2A3고 얘도 2A3니까 총 A3가 5개가 있게 돼. 그럼 중간 항 곱하기 한개수 이렇게 되는 거야. 중간 항, 딱 중간 항 곱하기 한개수. 오케이. 그래서 홀수계면 이게 더 훨씬 편해. 중간 항, 중항 곱하기 한개수. 이 문제는 15개잖아. 그럼 중간항은 여기다 1 더해가지고 16을 2로 나누면 돼. 8항이 중항이야. 요거 최종 답은 8항의 총 항의 개수가 15개니까 이렇게 풀면 되겠다. 근데 아까 7항이 0이었고 공차가 4였으니까 8항은 4거든. 그러니까 4 곱하기 15에서 60 하면 된다. 자, 그러면은 수열의 성질 같은 거랑 공식 잘 생각하면서 한번 풀어보렴. 정보를 등차 수열이래. 그 8항이 절대값 결과니까 플러스고 6항이 그러면 서로 플러스 플러스로 같을 순 없잖아. 그러니까 6항이 음수겠구나. 그 음수에서 양수를 이렇게 커지는 거니까 공차는 플러스고 딱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니까 등차 수열이니까 7항이 0이라는 정보 부분 분수로 바꾸고 정리해보고 7항이 0이니까 1항과 6항을 7항 즉 빵 더하기 몇 D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 그러면 D가 나옵니다. 그 등차 수열 합공식 중에서 여러 가지 선택할 수 있겠지만 홀수 개수인 15개니까 중항 곱하기 한개수로 선생님이 풀었어요. 자, 함수 fx와 실수 t에 대해서 함수 gx 요런 스타일 많이 나와요. 두 개의 그래프 이어 붙여가지고 푸는 거. 이 해석할 줄 알아야 돼 이제. 여기서 이제 해석적인 문제가 나와. 요런 게 수능 개념이야. 그런 거 잘 정리해놔. 아 이런 게 이런 뜻이구나.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놔야 볼 때 너 수학 기호로 말하거든 얘들을. 그걸 이제 수능 스타일이야. 함수 fx와 3차인데 능용되는 거 다 알려줬네. 0이랑 6이랑 9에서 0 되는 거니까 내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6, 9. 간격이 좁으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알죠? 그쵸? 0이랑. 이런 스타일이다. 이게 읽으면서 느낌 오고 그 t라는 애가 0하고 6 사이에 이제 t가 있는데 GT가 t 왼쪽에서는 fx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t 오른쪽에서는 이제 이거 해서 자, x 몇 차식이냐? 요거는 그냥 t를 넣은 값이니까 이건 상수예요. 알았죠? x가 아닙니다. 얘는 x의 식이잖아요. x의 식. 그럼 이건 1차식이야. 아, 1차 직선이네. 근데 이 그래프가 뭐 지나는지 말해줬어요. t, ft를 지나는 직선인 거죠.
왜냐면 이 직선 형식을 해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직선의 방식이 y는 m, x-x1 플러스 y1 요런 꼴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너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 t, ft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t, ft. 그럼 t, ft는 이 그래프 fx 그래프에다가 t 대입했을 때 y좌표인 거니까 이 fx 위에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런 거지. fx 그래프 위의 점. 요걸 지나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직선이구나. 그 직선을 딱 그었을 때 t 오른쪽은 그 직선을 사용한대. 이 gx가. 그러면 이 g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가 어떨 때 최대가 되는지 상황을 알아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돼. 자, 3차 함수는 아까 말했듯이 능형되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 빨리 그립니다. 얘가 6이고 얘가 9고 여기가 0인 거죠. 그리고 t가 요 어딘가에 있다고 그랬어. 그럼 t, ft가 여기 어딘가에 있겠죠? 요 어딘가에다가 점을 딱 찍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건데 여기 어딘가에 점을 찍고 이렇게 한번 해볼게. t가 0과 6 사이라고 했는데 t, ft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가 t, ft라고 하면 요 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이렇게 그었을 때 문제 해석 이제 여기가 t로 선생님이 잡았습니다. t 왼쪽은 fx를 그리고 t 오른쪽은 이 직선을 사용하는 것이 gx인 거죠. 그럼 이 gx의 그래프랑 x축으로 둘러싸인 막힌이거든. 요거의 영역. 이거 영역 넓이. 이거 영역의 넓이가 언제 최대가 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그럼 재빠르게 이게 많이 풀어봤으면은 이거지 하면서 접하게 그리거든요. 접하게 그립니다. 그래서 접하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그리기 전에 접할 때의 어떤 그 t값을 알아야겠죠. 접선의 기울기를 알려줬을 때 접점 찾기 문제인 거예요. 기울기가 1이라고 마이너스 1이라고 했잖아요. 접선. 그러니까 아마 이런 식으로 접할 때가 접하지 않을 때보다 그림을 이렇게 하고 요렇게 했을 때 이 넓이가 위에 거보다는 훨씬 큰 거죠. 맞죠? 그러면 선생님 이거 요로 좀 오면요? 그럼 이렇게 돼서 좁아지죠? 그쵸? 요거 지나면서 이렇게 되면은 기울기는 똑같으니까 뭐 요런 거 지난다. 아까 이쪽 영역에서 이제 t, ft를 잡았을 때보다 기울기는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어요. 접었을 때보다 이쪽 영역이 더 넓이가 크겠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거보다 접할 때보다 다른 점을 잡아버리면 이 점을 잡거나 이 점을 잡아버리면 이 영역이 줄어든다는 걸 볼 수 있어. 그치? 그러니까 접하는 순간이 가장 최대가 되겠구나. 이걸 발견해야 돼. 그리고 이런 수수께끼 문제는 특수한 상황일 때가 답이거든? 특수한 상황. 그럼 이거나 이거 옆이나 이거 걔 그 도찐개찐인 애들이야. 그럼 절대 답이 아니야. 그냥 특이하게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상황. 요게 보통 답이야. 그러면은 뭐 문제 많이 풀어본 애들은 바로 접할 대로 가지 뭐 이런 거 따져보고 있지 않아요. 그죠? 그게 시간 절약의 팁이에요. 특이한 상황. 여기 이건지에 따라서 넓이가 계속 바뀌는데 그거 어떻게 알아? 그리고 접할 때는 한 번밖에 없지? 하면서 접할 대로 바로 문제를 풀면 돼요. 그럼 접할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1일 때 접점 t 찾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야지 접점 t를 찾아야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겠죠. 좀, 선생님 말이 혼자 하는 게 길어지면 졸릴 수 있음. 난로도 옆에 있고. 근데 너무 추워가지고 난로 지금 저기 3개나 돌렸더니 지금 산소가 부족해질 것 같아. 자, 그러면 fx가 앞에 개수가 9분의 1. x-6, x-9인데 f 프라임 x가 마이너스 1일 때의 접점을 찾아줘야 돼. 그럼 미분을 해보자. 미분할 때 이렇게 고배 민법 해도 되는데 좀 귀찮을 수 있기 때문에 전개를 할 때 말이야, 얘들아. 이거 전개는 암산 정도 할 수 있잖아. 거기다가 차수 하나 더 높인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 x제곱인데 x세제곱, x인데 15x제곱, 그리고 69, 54인데 여기다 x 달아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은 f 프라임 x는 9분의 1,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 걔가 마이너스 1. 그럼 3x제곱 마이너스 30x 플러스 54는 마이너스 9. 애초에 3으로 나누면서 정리를 해버릴게. x제곱 마이너스 10x. 3으로 나누면은 그 10에 8인데 3으로 나누면 마이너스 3인데 넘어가면은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21이 되겠지. 그러면 인수분해 되니까 3, 7에. 근데 t라는 애가 0하고 6 사이에 넣으니까 t는 접점 말하는 건데 접점의 기울기가 즉 마이너스 1이 되는 x좌표 접점을 찾는데 3이 돼야겠지. 3. 아, 그럼 너가 3이구나. 그럼 문제에서 둘러싸인 이 gx 그래프랑 요거랑 이렇게 생긴 부분에 둘러싸인 부분 넓이를 할 때요. 식이 달라지죠? 여기까지는 곡선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삼각형이니까 그냥 삼각형 넓이로 하면 되는 거죠. 그럼 이 직선의 방식 구해갖고 x절편까지 찾아야겠죠? 그럼 직선의 방식을 찾아야겠다. 그럼 이 직선의 방식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인 거 아는데 접점의 x절편만 찾고 하고 멍하게 있으면 안 돼. y좌표까지 찾아야지 이 접선의 방식을 구할 수 있겠지? 그치? 그래서 F3 찾아야 돼. F3. F3은 3 넣어보면 9분의 1 곱하기 3 마이너스 3 마이너스 6 그러면 6이 되겠네요. 아, 그러면 그림을 다시 한번 보면은 접선의 방식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접점이 3,6 그러면 x 마이너스 3 플러스 6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9 오? x절편이 9네? 쌤이 설명을 위해서 다시 그리는 거지 니네는 다시 그릴 시간은 없어. 9구나 하고 뭐 이렇게 풀면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실제로는 보니까 접점이 3, 생겼고 걔가 여기를 9를 지나가는 이런 구조가 되겠네요. 면 t 왼쪽은 fx 그래프에 t 오른쪽은 직선을 사용하는 이 gx 그래프에서 x축이랑 둘러싸인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할 때에는 자, 이거는 직각삼각형으로 처리를 하고 이 직각삼각형의 넓이는 다 돼가. 자, 얘가 3,6이었잖아? 그러면은 높이가 6이고요. 밑변의 길이도 6이죠. 그쵸? 3에서 보니까 여기도 6이고 그러니까 2분의 1 곱하기 36 18 이렇게 되고 그다음 이 부분은 응? 공식이 안 통하는 부분이야. 이렇게 이제 이상하게 잘렸잖아. 그러니까 정직하게 정적분을 하는데 정적분 했을 때 함수값이 양수니까 그대로 그냥 넓이가 되겠죠? 그래서 0에서부터 3까지 fx, dx 해주면 돼. fx도 우리가 전개해 놓은 거 했었잖아. 9분의 1에 여기 여기 x 세제곱 마이너스 15x제곱 플러스 54x dx 이제 산수만 남은 거지. 그러면은 4분의 1 그럼 36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하면 3분의 1 하고 요거랑 해서 5가 있죠. 9분의 5 x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있죠. 2분의 1 있으면 요거랑 약분해가지고 그 20, 그 7이 있잖아요. 27에다가 요거랑 이렇게 해갖고 9, 그러니까 3x 제곱 이렇게 해서 0, 3. 그럼 3 나오면은 여기가 81이고 여기에 4, 여기가 그 9 이렇게 되겠죠. 4분의 9 마이너스 3 나오면은 3, 5, 15, 9. 여기가 마이너스 6. 어? 양수가 나오셔야죠. 27이죠. 자, 그러면 여기가 12니까 48 하면은 아까 그거랑도 다 정리를 해야겠다. 4분의 9에 플러스 12. 그럼 아까 18까지 해가지고 최종 4분의 9에 18까지 더하니까 그 30. 그럼 4분의 120에다 9를 더하니까 129가
정답이 되겠다. 자, 이론 잡고 산수야 진행하면 되는 거니까 이론 한번 다시 잡아보면 자, 해석 문제들 이제 여러분이 이제 3등급을 넘어가고 싶다. 좀 4등급을 넘어가고 싶다 하면 다 해석 문제들이야. 해석 수수께끼 문제들인데 자꾸 보면은 보여. gx는 t라는 점은 0에서 6 사이의 x좌표인데 그거 전에는 fx 이 삼차 함수 그래프를 그대로 그리고 t 다음부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t, ft를 지나는 직선이구나. t, ft는 fx 그래프 위의 점인데 이 그래프 위의 점을 지나는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그래프를 이렇게 그려놓고 여기에 뭔가 t를 t, ft를 잡아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고정되니까 이렇게 잡아서 이런 식으로 그어보면 t 왼쪽은 fx 오른쪽은 직선인 요 막힌 부분 x축이랑 막힌 부분의 영역이 최대일 때는 바로 접할 때가 되었다. 접할 때에는 부분 문제가 또 들어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1 알 때 접점 찾기 문제야. 그럼 f'x가 마이너스 1 될 때의 x좌표에 0에서 6까지 사이에 있는 접점 찾으니까 3이었어. 그럼 이 접선의 방정식을 알아야 이 직선의 x좌표도 알고 삼각형 넓이도 구할 거 아니야? 그럼 점을 완성시켜야 돼. f3, 3,6이다. 해갖고 접점 찾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 구할 필요 없이 직각삼각형의 넓이 구하면 되고 요거는 정적분 정직하게 해야 되니까 0에서 3까지 정적분하면 되겠다. 자, 이거 풀기 위해서 이제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좀 기억해야 되는데 공식부터 좀 해놓고 가면은 삼각형이 이렇게 ABC가 있고 요 변이 A고 얘가 B, 얘가 C 그리고 여기 각 세타다. 이렇게 하면은 코사인 법칙은 이 알고 있는 세타, 요 코사인 세타 값을 알 수 있는 거 마주보는 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완전 제곱처럼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에 마이너스 완전 제곱처럼 마이너스 2bc 하고 걷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한 거랑 같아요. 가끔씩은 이제 코사인 세타는으로 문제를 풀어야 될 수도 있으니 두 가지를 다 알아둬야 돼. 그래서 개 중에 따라서는 코사인 각으로 정리해야 될 때도 있거든. 그럴 때는 이제 이항에서 정리한 거야.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하고 2bc로 나눠준 게 있겠다. 그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은 그 외접원의 반지름이랑 같이 등장하는데 이렇게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이 등장하고 그들하고 요거의 반지름이 라지 r이라고 했을 때 small a, b, c 그러면 사인 각 A분의 마주보는 변 세트랑 사인 B분의 B 이런 식으로 두 쌍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두 쌍을 이용하거나 세 개 다 뭐 이용하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같다는 거를 표시하기 위해서 세 개 적은 거를 보통 공식으로 써놓긴 하지. 그 중에 두 개를 이렇게 짝지어 쓴다 이런 얘기야. 또는 자 여기서 사인 A분의 A는 2R이다. 이렇게 쓰기도 하고. 그치? 이렇게 마주보는 세트하고 R하고의 관계를 쓰기도 하고. 그래서 공식북에는 이런 식으로 적어지긴 했죠. 실제로 쓰는 거는 이런 세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같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해서 같다거나 이런 게 쓰입니다. 그럼 이거 알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게. 너무 무거워. 자, 주어져 있는 조건부터 파악하면은 이 A, B가 3이고 BC가 루트 13이고 그리고 AD 곱하기 DC 요거 지금 변의 길이 모르니까 스몰 ab라고 할게. A, B 요거 두 개 곱한 게 나와 있고 그리고 BAC, BAC 여기가 60도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 삼각형 ABC의 넓이 그게 S1이래요. 요거 넓이가 S1 그리고 이 삼각형 ACD, ACD의 넓이를 S2 삼각형 ACD의 외접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라지 R이라고 한대요. 그랬을 때 요 S2의 넓이는 이 S1의 넓이 곱하기 6분의 5라고 요 관계식이 하나 나와 있고 그리고 이 ADC라고 하는데 ADC 요거를 간단하게 세타라고 할게. 그러면 사인 세타분의 라지 R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돼 있는 거야. 일단 얘를 딱 보는 순간
각 하나랑 변 두 개 알면 나머지 하나를 문자로 두고 코사인 법칙을 써서 이걸 일단 찾아내야지 생각을 해야 되고 그다음 이렇게 마주보는 세트하고 사인 법칙 떠올려야 되지. 그럼 사인 세타분의 이 마주보는 AC 길이를 x라고 하면 x 걔가 2r이다. 요런 관계식 떠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거 삼각형의 넓이 이거하고 이거 삼각형의 넓이하고 관계해서 여기는 넓이 공식 있죠? 하나 더 개념에 추가하면 삼각형이 요래 있어요. 그러면 여기가 세타예요. 여기가 A고 얘가 B예요. 그럼 삼각형 넓이 공식 2분의 1 AB 사인 세타 있죠. 그 넓이 공식도 해가지고 얘는 이거랑 이거 찾아냈을 거니까 요렇게 넓이 공식. 얘는 요거 AB 가르쳐줬으니까 넓이 공식 하면 사인 세타가 또 나오겠지. 아 그러면 하면 되겠구나 하고 여기서부터 코사인 법칙 해볼게. 삼각형 A, B, C에서 AC를 X라고 하면 코사인 법칙은 아는 각에 마주보는 거 제곱은부터 시작해야 되지? 요거 제곱 13은 9의 제곱 더하기 X제곱에 마이너스 2 곱하기 3 곱하기 X에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야. 얘가 2분의 1이니까 약분하고 내림차순으로 2차 방식 풀어야 되니까 X제곱에 마이너스 3X에 빼면은 마이너스 4는 0. 1, 4에 마이너스. X값이 음수 아니니까 4가 되겠네. 여기 4. 자, 이제 넓이 힌트. 이거 넓이랑 이거 넓이를 이제 표현해 보면은 S1은 2분의 1, 3 곱하기 4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그러니까 얘가 3분의 파이가 2분의 루트 3이죠? 그러면은 3 루트 3이 되겠네요. S2는 2분의 1 AB 흐악 사인 세타. 근데 AB가 9라고 알려줬으니까 2분의 9 사인 세타. 자, 그럼 이 관계식 S2는 즉 2분의 9 사인 세타는 S1의 6분의 5배다. 3 루트 3. 그럼 이렇게 약분하고 2였으니까 2 없애고 9로 나눠주면 사인 세타는 9분의 5 루트 3이다. 자, 이제 사인 법칙으로 이 R도 들어가게끔 해줘야겠죠. 사인 법칙, 이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삼각형 ADC에서 사인 법칙, 사인 세타분의 마주보는 변 세트. 이렇게 세트. 되겠죠? 4는 2R이다. 그러면 R 대신에는 사인 세타분의 2로 나눠서 2. 왜냐? 내가 세타라고 사인 세타를 알거든. 그럼 요 R 대신에 이제 사인 세타로 표현하면 이 값이 이제 끝나는 거지. 이 값이 끝납니다. 그래서 여기 R 대신에 사인 세타분의 2를 넣어주면은 사인 세타의 제곱 분의 2인 거죠. 그럼 2 곱하기 사인 세타 제곱하면서 이거 제곱하시면서 뒤집어. 역수니까 제곱하면 분모가 이제 분자로 가고 25 곱하기 3이 되겠죠. 약분 안 된 게 3만 약분 되니까 얘가 27이고 결론은 25분의 54 이렇게 1번이 되겠네. 순서 한번 다시 되짚어 보면은 문제에서 주어진 거 열심히 그림에다 표현해요. 3하고 루트 13 나와 있고 여기 A, B라고 한 다음에 이거 곱이 있구나. 그리고 세 변 중에서 두 변과 한 각만 알면은 코사인 법칙 써가지고 2차 방정식 풀면은 얘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거 넓이는 두 변과 끼인 각 아니까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 넓이는 두 변의 곱을 아니까 또 이것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써가지고 얘를 찾아요. 사인 세타를. 그다음에 이제 삼각 그 사인 세타하고 R하고 나와 있으니까 요 삼각형에서 사인 법칙 이 사인 법칙 써가지고 R을 사인으로 표현을 해요. 그러면 사인 세타 구해놨으니까 요 사인 세타 제곱분의 2를 계산하면 되는 거지. 자, 14번으로 가볼게. 이것도 fx가 두 개의 그래프로 되어 있어. 이 왼쪽은 자 공개되어 있는 3차 함수 그래프고 이 오른쪽은
x 두 개 있으니까 2차 함수 그래프야. 그리고 E 넣었을 때도 9고 B 넣었을 때 9인 요런 스타일이겠지. 뭐 E 넣었을 때 9고 B 넣었을 때 9인데 B가 뭐 이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는 몰라. 그리고서 이 fx 그래프하고 가로줄이죠 그냥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를 gt라고 할 때 t가 지금 k일 때와 요 간단하게 표현하면은 k보다 작은 거 대입했을 때 정확한이지? gk 함수값과 k보다 작은 거 대입했을 때와 k보다 큰 거 대입했을 때 즉 y는 k가 있다고 하면 요거 조금 위에랑 요거 조금 밑에랑 만나는 점의 개수 다 합치면 9대. 그런데 그렇게 되는 순간이 실수 k가 그렇게 되도록 하는 y는 k가 한 개뿐이래. 그러니까 한 개뿐이래. 다른 범위에는 이제 그 함수값이랑 이제 그거보다 조금 밑에 쪽에 그었을 때랑 그거보다 조금 위에 쪽에 그었을 때랑 fx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이 9가 되는 적이 없고 딱 한 번만 이게 1이 된다는 얘기야. 그리고 A, B는 자연수라고 했는데 이 자연수 조건을 줬다는 얘기는 나중에 결국은 관계식은 한 개인데 끼워 맞춰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 끼워 맞춰서 등식이 성립하는 A, B 자연수 중에서 더해서 최대인 걸 골라달라. 이런 얘기지. 그러면은 그래프가 있어야 내가 요거를 움직작 해가지고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이 9가 되는 순간이 한 번만 나오도록 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부터 그려. 그러면 3차 함수 그림 그리려면은 미분에서 0 되는 점 찾겠지. 6x 제곱 마이너스 6은 0.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에서 0이고. 그러면은 이제 x축이랑 만나는 점도 중요하고 뭐 하니까 극대극소 값도 알아야 되니까 1을 한번 넣어보자. x에 1을 넣었을 때 2 마이너스 6 플러스 1이니까 마이너스 3이고 x에다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여기 5가 되겠지. 그리고 0 넣었을 때 1이고 0, 1이고 얘는 1,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1, 5 지나고 이렇게 다. 자, 그림을 네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5, 1 대입했을 마이너스 3, 0 대입했을 때는 1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가 2 말이야 2. 자, 비율관계, 3차 함수 비율관계 중요한 개념이니까 일단 한번 쓸게. 이 극대, 극소, 그리고 극대랑 높이가 똑같은 지점, 극소랑 똑같은 지점, 또 극대와 극소 딱 중간에 변곡점. 얘네들의 x좌표 간격이 항상 1대 1대 1. 왜냐? 3차 함수는 변곡점에 대해서 대칭인 그래프거든. 그래서 이쪽 모양이랑 이쪽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얘네들이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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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보면 여기랑 마이너스 1, 얘가 0, 얘가 1이니까 한 칸에 1이죠. 그러니까 여기 한 칸 더 간 2대가 여기랑 높이가 똑같아요. 그 얘기 왜 하냐? 2까지만 그리거든. 그러면은 이 등호 들어가서 여기까지가 이 그림이고요. 2보다 큰 쪽은 2차 함수 그림이에요. 근데 얘는 2 대입했을 때 9잖아. 그럼 얘는 2 대입했을 때 5잖아. 그러면은 자 fx 그림이 요렇게까지 되고 그 다음에는 똑똑똑 이렇게 했을 때 이 그림은 지워지고 삐 이렇게 주고 요 라인에서 9 이렇게 해가지고 확실히 여기를 빵꾸로 해서 지나가는 건 맞다는 거지. 근데 이차 함수가 는0 되는 게, 는 9 되는 게 2하고 b거든? 2 대입해도 9, b 대입해도 9인데 그게 아래로 볼록이야. 이렇게 생긴 부분인지 아니면 이렇게 생긴 부분인지 모르겠어요. b가 좀 자연수야. 그럼 2보다 작은 거니까 뭐 1이거나 아니면 2지. 만약에 2면 이렇게 여기에 접하는 거니까 그 근이 중근인 거고 1이면은 요렇게 생겼겠죠.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 b가 1이거나
2일 때는 그래프 요렇게거나 아니면 요렇게 있는 부분에 2보다 큰 부분이 잘리니까 이렇게 생겼다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하고서 요 놈을 한번 움직여 볼게요. 얘네랑 만나는 점의 개수의 합이 이렇게 뭐 얘를 좀 더 쫌쫌하게 있으면 좋겠구만. 그지? 일단 뭐 이렇다고 하고. 그럼 여기까지 얘네들 그 여기는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나 한 점, 여기도 한 점, 여기도 한 점이니까 만나는 점의 개수 합이 9가 안 되죠? 이쯤 잡아보면은 요때도 하나, 둘, 세 개 되고 요때도 하나, 둘, 세 개 되고 이때도 하나, 둘, 세 개 되니까 3 더하기 3 더하기 3 하면 9가 되죠? 근데 말이야. 그러면은 그런 K가 얼마나 많은지 여기 얘네들은 좀 사실 짜자작 붙어 있거든. 이렇게 K가 요 구간에 있는 요렇게 요 구간에 있기만 하면 계속 3 더하기 3 더하기 3이 된다고. 맞죠? 그럼 이럴 때 K는 무수히 많죠. GK, GK 마이너스 GK 플러스 만나는 점의 개수다. GT는 FX와 Y는 T가 만나는 점의 개수. 정의를 자 계속 상기시키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게 3 더하기 3 더하기 3 해가지고 9대는 K 많다. 그쵸? K를 이렇게 그어도 되고 그거 위에랑 그거 밑에랑 다 333이잖아. 요렇게 그어도 그거 위에랑 밑에랑 다 333이잖아. 맞지? 그럼 이러면 안 돼. 왜? 그런 K가 하나만 있도록 이라고 했잖아. 그럼 이런 건 안 되겠는데? 이러면서 생각이 들어. 그러면 이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얘가 뭔가 이렇게 좀 내려와 주고 이래야지 되지.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요번에는요. 요 관계는 좀 잠깐 꺼지고 얘도 너무 징그러우니까 숫자는 좀 지우고 여기 그림은요.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건 알겠는데 2 9인데 B 9를 이런 식으로 잡고 그럼 아직 3개가 해소가 안 되잖아. 3개인 게 되게 많잖아. 3 더하기 3 더하기 3인 게 그러니까 확 내려버려. 확 내려버렸는데 만약에 이렇게 애매하게 내리잖아요. 그럼 여기도 3 더하기 3 더하기 3이고 여기도 3 더하기 3 더하기 3이니까 안 됩니다. 만나는 점의 개수가 K일 때와 K보다 조금 위에와 K보다 조금 아래가 다 3개가 돼버려서 요렇게 여지를 요 부분에 남겨주면 안 되겠죠, 여기. 그럼 이렇게 밑으로 쭉 내려가거나 이렇게 했을 때 요거가 하나, 둘, 셋, 네 개에 뭐 요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하니까 이게 또 없어버리면 안 되잖아. 그럼 어떨 때냐면은 항상 이런 수수께끼 문제는 식을 구할 수 있는 특수한 상황일 때가 많다. 얘가 내려가도 어디까지 문이 많이 계속 내려갈 수 있으면은 특수하지가 않잖아. 나 여기도 뭐 애정뻥뻥하게 하면은 특수하지가 않잖아. 여기인가? 부터를 먼저 찔러봐야 돼. 항상 답은 특수한 데 있어. 그래가지고 여기 요이 라인이랑 똑같이 얘가 이렇게 생겨주면은 이렇게 응? 되겠죠? 그러니까 B, 9. 자, 그러면 얘를 이제 줄 세 개를 움직여 볼게요. K가 마침 딱 얘야. K가 마침 딱 얘야. Y는 K. 그럼 얘가 만나는 점이 하나, 노란색으로 할게. 하나, 둘, 세 개야. GK가 세 개야. 그다음에 K보다 조금 위에를 해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야. 그다음에 K보다 아래쪽에 그어보니까 만나는 점이 한 개야. 이거 합쳐가지고 9 되는 게 딱 이때밖에 없는 거지. 그 위로는 이제 이거보다 위에는 요렇게 한 거보다 위에는 여기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그 위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고 그 밑에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되잖아. 그래서 안 됩니다. 여기 다 다섯 개다가 그다음에 요렇게 되면은 하나 둘 세 개 네 개에다가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요렇게 하면 두 개라서 또 안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그 다섯 개, 네 개, 두 개 이래서 안 되는 거죠. 이게 바로 K가 유일하게 한 번 이런 상황이구나. 그럼 K가 보니까 요 Y좌표의 위치잖아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인 거야. 자, 그렇다면은 이 AB 관계식을 나와야 내가 이 순서쌍을 찾고 그 순서쌍 중에 최대값을 구할 거 아니야? AB 관계식 찾으면은 이 그래프가 지나는 점을 해야 돼. 여기에 B도 있고 A도 있기 때문에. 그럼 이 그래프가 지난 점? 이거. 아, 너가 뭐 콤마 마이너스 3이구나. 이 뭐는 뭐냐? 이차 함수잖아. 이차 함수니까 이게 대칭이니까 2하고 B 중간 거 딱 대입하면은 그러면 마이너스 3이다. 2하고 B 중간이 요 좌표가 2분의 2 플러스 B지. 그거 넣었을 때 그때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하면 돼. 그럼 식이 뭐냐? 얘가 y는 a에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b 였기 때문에 거기에 2분의 b를 넣어요. a 2분의 2 플러스 b를 넣어요. 마이너스 2, 2분의 2 플러스 b 마이너스 b. 아, 여기 선생님 식을 덜 썼어요. 더하기 9가 있어요. 이 더하기 9가 있어요. 그럼 더하기 9니까 이렇게 더하기 9 해가지고 얘니까 넘기면 마이너스 12였을 거고 거기다 4를 곱하면 48이 되었겠지. 자, 이제 AB가 자연수라는 게 이제 강력한 조건이야. 얘가 보면은 자연수 곱하기 뭐시기 제곱이잖아. 그럼 얘를 소인수분해. 그래야지 분석을 양쪽에 할 거 아니야. 8 곱하기 16이니까 좀 3 곱하기 16이니까 3 곱하기 2의 4제곱이야. 그럼 얘는 무조건 제곱이 돼야 되니 b-2의 제곱이 1의 제곱일 수도 있고 그럼 이제 A가 48이고 b-2의 제곱이 2의 제곱일 수 있고 그럼 A가 2의 제곱 4, 30이고 얘가 b-2의 제곱이 2의 4제곱 이렇게 제곱수가 되는 건 저거밖에 없으니까 그럼 얘가 3이 되겠네. 그치? 그럼 이때는 플러스 1 해가지고 b는 3인 거고 요거는 이제 2니까 그럼 4가 되는 거고 b는 이렇게 하면은 그 2의 제곱 4니까 6이 되겠지. 그럼 요것들 중에서 a 더하기 b가 최대인 거는 얘지. 얘가 a 더하기 b가 48 더하기 3에서 51이 되는 거예요. 정답이 51. 자, 지금 이제 14번, 15번까지 14번 맞추는 친구들이 이제 3등급 되는 거거든. 여기서부터 살짝 긴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이 앞으로 기출문제 풀면 굉장히 많이 나오는 스타일이니까, 처음 보는 스타일이 나온 건 아니야. 요번에 수능에서 처음 보는 스타일이 나온 게 아니니까, 이때까지는 하면서 매해마다 좀 신박한 애들이 좀 들어가 있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렇게 처음 보는 스타일들은 없었어. 그래서 수학 난이도가 옛날보다 막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확통은 아직 90점 못 넘고 미적도 90점 못 넘으니까 1등급이. 그러니까 등급 컷으로 보면 되게 할 만한 그런 부분이야. 계속 듣다 보면 괜찮아져. 자, 다시 정리해 볼게.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얘네들 식은 딱 한 개인데 끼워 맞춰야 될 수도 있구나 이런 생각에 자연수 정수 조건 나오면 그다음에 이거 완벽하게 아는 거니까 이 왼쪽은 내가 그려야지 이렇게 생각해야 돼. 그리고 이보다 오른쪽은 너 이차 함수구나. 2 대입했을 때랑 B 대입했을 때 둘 다 9라고 굳이 이렇게 막 강조하려고 이렇게 인수분해식으로 해놓은 거야. 요 부분이 인수분해식으로. 그럼 그려야지의 기본은 뭐냐? 3차 함수는 언제 접선의 기호에 0이냐? 그리고 위아래 이런 걸 왜 보냐? 함수값을 왜 보냐? 이 함수값을 움직여봐서 이 y는 t라는 애가 얘랑 만나는 점인데 t 부분이 다 지금 k로 바꿨으니까 k로 이제 간단하게 바꿔서 적으면은 k라는 애와 그거보다 살짝 위에와 그거보다 살짝 아래에 이 fx 그래프랑 만나는 점의 개수를 다 합산하면은 9가 되게 되는 이 k 요 라인이 딱 한 번밖에 없다. 이렇게 되도록 하는 상황을 빨리 찾으세요. 그랬을 때의 AB 관계식을 구하면 그거 자연수 가지고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은 y는 k 이렇게 하고 k가 이보다 좀 크고 k가 이보다 작을 때 요거는 완벽하게 그릴 수 있었고요. 이 값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비율 관계 이용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1이고 얘가 0이고 얘가 1인데 2 전에 가면은 2는 요거랑 높이가 똑같구나. 이렇게 파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얘가 이렇게 생겼을 수 있고요. b가 그러니까 2보다 작은 쪽에 이렇게 생겨서 여기만 그림 그려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요렇게 그림이 그려질 수도 있는데 지금 문제는 뭐였냐면 여기가 이제 만나는 점의 개수가 3개인데 그거 바로 위에도 3개가 되고 그거 바로 밑에도 3개가 된다고. 얘를 살짝만 밑으로 가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살짝 위로 가도 똑같은 상황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되는 K가 무진장 많은 거지.
하나만 되는 게 아닌 거야. 아, 그러면 너 탈락. 그럼 여기를 뭔가 손봐줄 수 있으면 얘가 좀 내려와야 되잖아. 그치? 내려와야 되니까, 너 이런가? 근데 내려오는 상황도 어설프게 요런 거, 뭐 이런 거, 뭐 이런 거가 답이 안 정해지잖아. 그러니까, 요 라인 하면서 이거 먼저 딱 테스트 해보는 게 슬기로운 거야. 그럼 이걸 먼저 테스트 해보면, 그리고 특히 딱 이 점. 그럼 너가 하나, 둘, 셋. 얘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하나. 하니까 합쳐서 딱히인데 요 라인은 이거 말고는 없잖아요. 그다음 그 위로 가서 이렇게 세 줄을 그어보면은 이 개수가 다섯 개, 다섯 개, 다섯 개 이렇게 돼서 안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여기까지는 다 똑같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다 똑같고 그 다음에는 이제 또 개수가 너무 모질라. 하나, 둘, 셋, 넷. 모질하게 한 개 많구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얘가 두 개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데는 안 되고 유일하게 한 군데인 거를 빨리 찾아서 그리고 이게 뭔 의미냐? 이 그래프가 y는 a, x-2, x-b 플러스 9니까 여기에 ab가 다 있거든. 그럼 얘가 지나는 점을 딱 대입하는데 요 꼭지점은 x좌표 2인 거랑 x좌표 b인 거에 딱 중간. x좌표가 2분의 중점 이렇게 한 거가 마이너스 3이다. 를 이 식에다가 대입해서 AB 관계식을 찾고 자연수 조건이니까 인수분해 해가지고 이건 제곱수가 돼야 되니까 제곱수 되니까 1의 제곱, 2의 제곱, 2의 제곱 이거밖에 없으니까 요 세 개 중에서 A 더하기 B가 제일 큰 거 찾으면 되겠다. 이게 N항, 얘가 N 플러스 1항이니까 그 다음 항으로 갈 때 이 2에다가 전항을 지수로 넣어가지고 다음 항을 만드세요. 그 다음에 이 전항이 짝수면은 그걸 2로 나눈 걸로 그 다음 항을 하세요. 라는 이런 걸 점화식이라고 하지. 점화식을 통해서 1항을 찾을 건데 여기에 6항 더하기 7항이 3으로 나와 있잖아. 그러면 6항을 먼저 찾아서 6항부터 해서 거슬러 내려가서 A1을 찾는 거야. 그치? 근데 상황이 두 개다 보니까 거꾸로 내려갈 때도 상황이 두 개씩 뻗어나오면서 나거든. 그래서 A1들이 꽤 많이 나와.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해야 돼. 자, 주어져 있는 힌트가 6항, 7항이니까 6항이 뭐면 7항이 뭐다. 요렇게 6항이 뭐면은 7항이 뭐다. 요거를 해가지고 6항을 찾아내보자. 자, 6항이 만약 홀수인 경우 6항이 알파다 라고 했을 때 6항이 홀수일 때와 짝수일 때로 볼게. 6항이 홀수면 7항 계산할 때 윗줄의 규칙을 사용하겠지. 그럼 알파라고 쌤이 뒀으니까 2의 알파승이 돼. 다음에 6항이 짝수일 경우에는 아래 규칙을 쓰니까 2분의 알파가 돼. 그럼 6항 더하기 7항이 3이다 라는 건 알파 더하기 2의 알파승이 3이 되거나 얘는 알파 더하기 2분의 알파가 3이 되는 거지. 자, 위에 거는 지수화하고 다항함수하고는 이런 거는 방정식으로 푸는 게 아니라 끼워 맞춰서 푸는 거거든? 그럼 알파에다가 1로 보니까 딱 되지. 이때는 알파가 1이구나. 그리고 전제 상황과 맞는지 보자. 알파가 홀수일 때라고 했으니까 맞아. 그다음에 요거는 2분의 3 알파가 3이니까 요때는 알파가 2구나. 그럼 알파가 짝수일 때로 맞아떨어져. 그러면 여기서부터 하는 거야. 6항 접 6항이 1일 때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 6항이 2일 때 나중에 하면 돼. 6항이 1일 때 6항이 2일 때 그래서 거꾸로 쭉 내려가서 1항까지 하는 거야. 선생님이 이 점화식에서 거꾸로 방향으로 할 때는 이 거꾸로 방향으로 좀 정리해 놓으면은 산수 실수를 애들이 좀 덜 하더라고. 거꾸로 방향으로 정리한다는 게 뭐냐면 AN은 이라고 정리하는 거야. AN은 거꾸로 가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 AN 플러스 1이니까 로그를 씌우면 좀 웃기네. 요거 중에 나 말자. 그다음에 이거는 AN은 하면은 여기다 두 배 하는 거지. AN 플러스 1. 이때는 거꾸로 나왔는 이 결과물이 짝수가 나와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그치? 그다음에 요거 AN 플러스 1하고 이거의 관계가 2의 거듭 제곱해서 만약에 2의 N 플러스 1 이런 관계면은 AN이 홀수다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 요거를 머릿속에 박아두고 얘를 이제 생각을 해보자. 6항에서 거슬러 갈게요. 6항, 5항, 4항, 3항, 2항, 1항까지. 자, 만약에 1이 나왔는데 그 전에 애가
그 홀수였다고 하면 2의 1승 해가지고, 그러니까 2의 거듭 제곱해갖고 답이 1 나올 수 있어? 없죠. 그러면은 요건 있죠. 그, 그거 뭐지? 얘를 구하려면은 2로 곱해야 되니까 2. 그러면은 a는 짝수 맞죠? 그 전에 애가 짝수이면 돼요. 아, 이렇게 되는 건 2. 하나 있구나. 그다음에 얘가 2다. 이제 n 플러스 1이 2다. 라고 하면은 처음에 요게 1승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을 수 있고 그리고 얘가 2다. 라고 나온 게 밑에 이 위에 거 살펴봤으면 밑에 거 하면 돼. 2배에서 저거 됐다면 얘가 여기다 2배니까 4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1이 나오려면 얘가 1 나왔다는 얘기는 요 위에 거는 요 0승 이렇게 해야 되는데 0은 안 되잖아. 지금 보면은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과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이거 갑시다. 홀수 짝수는 결국 홀수 짝수는 다 자연수에 대한 거니까 이건 0이 안 되고 그럼 1 되려면 아까 이미 했었어. 1 되려면 여기 2였다. 얘는 2. 답이 4가 나오려면 이제 두 가지 생각해 보면은 애초에 2의 뭐 제곱 이렇게 하면 4가 나오지만 그럼 2의 제곱이면 얘가 홀수가 아니잖아. 그럼 안 되겠지. 그럼 위에 건 없고 밑에 것만 있네. 자, 그럼 여기 8이면 되겠지. 그다음 요거 스스로 따져봐야 이제 감점 옵니다. 그럼 2가 나왔다는 얘기는 아까 2 나오면 1, 4 두 개였죠? 1, 4. 자, 8 나오는 거는 새로 등장한 애니까 8 나오려면 여기 3승. 오, 그럼 홀수 맞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홀수 3이 될 수도 있고 2배 갖고 16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다음 1 나오려면은 2였잖아. 이렇게 2. 그리고 4 나오려면 아까 했었지 8. 그다음 3 나온 거 처음이니까 3 나오려면 2의 거듭제곱에서 나올 리는 없고 6 이렇게. 그다음에 16 나오려면 4제곱이 되잖아. 2의 4제곱이 되는데 얘가 홀수 아니죠. 4제곱이. 그러면 요거랑 곱해서 32. A1으로 첫 번째 케이스에서 나올 수 있는 건 얘네들이 되겠고 두 번째는 6항이 2일 되지. 그럼 6항이 2일 때는 여기가 6항이라고 생각해서 다시 한 번 더 한 줄만 더 해도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 2로 시작하는 거니까 그 뻗어나가면 똑같거든. 그러면 여기를 6항, 5항, 4항, 3항, 2항하고 한 줄만 더 만들면 돼. 여기서 만들면 2가 나오려면은 1 아니면 4. 8 나오는 거는 여기 8 되려면은 3, 6. 6 나오는 거 없었으니까 해보면 자 2의 거듭 제곱 해갖고 답이 6 나올 수가 없죠. 그러면은 이게 이제 2배 하면 되겠죠. 여기 12. 그럼 짝수가 맞고요. 어? 잠시. 자 8이잖아. 그럼 여기 세제곱 맞았죠. 16. 그다음에 요거는 30이 나오려면은 30이 나오려면 5승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5. 그리고 30이 나오려면은 여기 64. 이게 되겠지. 짝수이기도 하고. 아, 3하고 16인데 쌤이 3하고 6이라고 적었다. 그래서 그런 거네요. 105. 마지막이 3하고 16. 처음에 이거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 6항과 7항의 관계는 요거 둘이 연속한 관계니까 6항이 알파라고 했을 때 홀수면은 7항이 이거고 이거 둘이 더해서 3인 거고 6항이 짝수라고 하면은 이제 7항이 이거니까 6항 더하기 7항이 이거고 그러면 6항이 될 수 있는 게 1이거나 아니면 2구나. 그럼 이제 6항이 1이거나 라고 시작을 하는 거랑 6항이 2거나 라고 시작하는 거랑 이렇게 하면 되겠다. 자, 말이야. 지금 관찰해보면 1항부터 10항까지, 1항부터 10항까지, 1항부터 10항까지, 1항부터 10항까지가 다 똑같죠? 전제 조건이 다 똑같아요. 그러면 1항부터 10항까지 시그마 K는 1항부터 10항까지 AK를 X라고 두고 1항부터 10항까지 BK를 누적해서 더한 결과를 Y라고 두면 이 시그마는 더하기 빼기에 분배가 되기 때문에 이 XY 단위로 바꿀 수 있어요. 이때 알아야 되는 이론은 K하고 아무 상관없는 상수잖아? 그러면 이건 10 곱하기 상수인 거지. K가 변하고 있을 때 K가 1부터 10까지 변하고 있을 때 그냥 따라다니면서 마이너스 1이 10번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곱하기인 거죠. 맞죠? 자, 그러면 얘가 X,
얘는 2y, 얘는 마이너스 10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생각하고 얘는 3x 플러스 y는 33. 이거 둘이 연립해가지고 내 목표는 y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 그러면은 x 마이너스 2y는 마이너스 10에다가 저거 2배 해가지고 6x 플러스 2y는 66을 연립하자. x를 없애면 바로 y가 나오겠네? 그러면 마음을 바꿀게. 자, 얘를 3배해서 3x 마이너스 6y는 마이너스 30. 쟤를 3x 플러스 y는 33. 아래서 위를 빼면은 7y는 63. 그럼 y는 9. 결론은 9가 되겠네. 자, 이건 그냥 대입해서 풀어도 답이 나오고, 그 그래프 해석으로도 풀 수 있는데, 일단 그래프 해석으로 한번 접근해보면, 그건 좀 고난도지? 3점짜리인데 그래프 해석일 리가 없어 이런 생각인데, 그래프 해석이면 조금 더 쉽게 풀 수는 있어. 그리고 그냥 마구잡이로 여기 x 자리에다가 2-x 대입했을 때랑 2 플러스 x 대입해서 풀어도 삼각 부등식으로 풀 수 있어요. 두 가지 다 알려줄게. 일단 이거 해석 문제인데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는 둘이 더해보세요. 둘이 더하면은 x좌표 더하면은 4죠. 2로 나누면 중점인 거야. 즉 얘네 둘 관계가 x는 2 대칭인 거지. fx 2-x랑 즉 2라는 x는 2에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 요 길이 x라서 그러면은 이건 2 플러스 x가 되겠지? 그다음 이만큼 x만큼 왼쪽으로 간 점. 이게 2-x겠지? 그거 y좌표 곱했을 때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대. 그런 뜻이야. 그럼 fx만 잘 그리면 되겠죠? 이 삼각함수 그림 그릴 때 y는 a sin bx 플러스 c 있는 대로 다 있는 걸로 한번 설명을 해보면 그러면 주기는 원래 사인과 코사인은 2파인데 그 절대값 b로 나눈 것이고 주기가 음수가 되진 않으니까 그리고 최대 값은 여기가 1일 때 a를 곱하고 d를 더하는데 a가 지금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니까 절대값 a를 곱하고 d를 더했을 때 최소는 마이너스 1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하고 d를 더했을 때 이건 플러스 d 플러스 d예요. 그냥 다 d를 더한 거니까 요거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거 파악하면 이제 그림 그릴 수 있는 거지. 얘는 최대 최소는 똑같고 1이고 요거 주기가 바뀌었으니 주기가 원래 2파인데 요거 뒤집어서 역수를 곱해준다고 생각하면 돼. 역수. 역수 파이분의 4. 그러면 주기가 8이구먼. 그러면 두 주기를 그리는구먼. 그쵸? 주기 두 개를 그리는구먼. 주기 두 개를 사인을 그려본다. 이렇게 이렇게 그림이 높이가 안 똑같긴 한데 이렇게 이렇게 한 주기가 8, 16까지 그림을 그리는 거네. 그러면은 여기가 4, 얘가 2, 딱 중간을 찾아 6, 여기가 10이니, 여기가 10, 두 칸씩 떨어져 있죠? 12, 14,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x는 2 대칭으로 해서 그림을 좀 대칭적으로 더 필요하니까 x는 2를 대칭으로 해가지고, 어, 2 대칭으로 해서 x만큼 오른쪽으로 간 점이랑 왼쪽으로 간 점을 곱해갖고 4분의 1보다 작아야 된대. 근데 자연수만큼 움직일 거예요. 그러면 x1부터 해보면 되는 거잖아. x1. 1만큼 가면은 2 플러스 1. 그러니까 2 플러스 1가 3이잖아. 3. 3 대입했을 때랑 1 대입했을 때. 이거 둘이 곱해가지고 4분의 1보다 작나? 1 대입했을 때랑 3 대입했을 때. x가 지금 1일 때. 요 높이를 하나 찾아보면 되는데 3이랑 이거는 높이는 같을 거기 때문에 대칭이니까 어차피 사인 그래프 요 부분이 이제 x는 2 대칭이니까 1하고 3 확인을 해보자. 그러면 1 대입했을 때 그래프가 사인 4분의 파이고 얘가 루트 2분의 1 이렇게 하면 돼. 그럼 두 개 곱하면은 요거가 루트 2분의 1 얘도 루트 2분이니까 그냥 는 4분의 1이야. 그럼 이거보단 낮아. 이거 두 개 곱한 거보다는 낮아야겠네. 이런 생각이지. F1하고 F3하고 곱해서는 그냥 딱 4분의 1이야. 그러면은 이제
이제 2 넣어보자. x에다 2 넣어보면은 요거랑 이거랑 곱하면 어때? 0이니까 4분의 1보다 작지? x는 2 채택. 그다음 x에다가 x가 3이면 요거랑 하나는 이제 x에 3 집어넣으면은 f5는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 그럼 둘이 곱하면은 부호가 다르죠? 그 부호가 다르니까 뭔 소리야? 자, x에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하나는 3이고 5고 하나 5고 하나는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됐지. x는 2 됐지. 여기에서 이만큼 떨어진 거. 그러면은 요거는 아까 이 높이가 이게 루트 2분의 1이고 요거가 똑같이 대칭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니까 곱해서 플러스 4분의 1이겠죠. 안 되겠죠. 그럼 이제 6 해보면은 6 넣었을 때가 6하고 6이죠. 요거.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마이너스 1이고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4분의 1보다 작은 거 아니죠. 그 다음에 이제 x에다가 아까 4는 했었나? x가 4면은 4칸 떨어진 건 4칸. 3칸 했고 하나 둘 3칸 했고 아니란 거 했고 4칸 떨어진 거 하면은 요렇게 하면은 안 되고 그다음 5칸 떨어진 것도 요게 딱 요거랑 될 거니까 안 되고 요거랑이니까 그리고 8칸 떨어진 거 아니지 6칸 떨어진 거 그건 x 6이죠? 그건 어때? 또 되죠? 이게 더 어렵노? 이렇게 0, 0, 아니지 여기에서 떨어진 거니까 이거랑 요거랑 그쵸? 그러면 되죠? 6 떨어진 거 그러니 2하고 그 다음에 6 요런 애가 되니까 그 다음에 10이겠죠? 그 다음에 14겠죠? 이렇게 되니까 6, 10, 14 이렇게 됩니다. 그거 합을 구해달라고 하면은 여기가 20, 여기가 12니까 32가 되겠다. 자, 이게 대칭으로 그림이 그려진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게 방법 1이고, 방법 2는, 뭐야, 이거 그냥 3점짜리잖아. 그럼 일단 뭐 부등식 그냥 풀으라는 건가? 이렇게 생각하고 너무 고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기다 대입을 한 거야. F에 2 플러스 X를 대입하면, 사인 4분의 파이, X 자리에 2 플러스 X 대입하는 중, 곱하기 F 2 마이너스 X는 X 자리에 2 마이너스 X 대입 중, 4분의 파이에 2 마이너스 X 대입 중. 그게 4분의 1보다 작다를 푸는 거지. 자, 이거 변환 들어갑니다. 2분의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x고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4분의 파이 x거든. 우리가 사인 2분의 파이 홀수 파이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 이런 스타일은 일단 코사인 세타로 바뀌고 이제 부호는 얘가 몇 사분면이 있느냐 요게 이제 부호를 결정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맞죠? 그러면 이 2분의 파이에서 세타만큼 더한 거는 2, 4분면이라서 원래 삼각함수 부호니까 플러스. 그다음 2분의 세타에서 빼기면 1, 4분면이니까 이것도 1, 4분면은 원래 삼각함수 플러스. 그럼 이거는 2분의 세타에서 더하든 빼든 항상 플러스겠네. 으로 결정하는. 그럼 얘는 코사인 4분의 파이 x 곱하기 코사인 이거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그냥 세타입니다. 여기에서 이만큼 한 거, 이만큼 한 거 다 4분의 파이 x. 그게 4분의 1보다 작다. 그럼 이거 제곱이 코사인 4분의 파이 x 요거 제곱이 4분의 1보다 작다 하면은 코사인 4분의 파이 x가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잖아. 그럼 코사인 4분의 파이 x는 주기가 2파이인 거를 파이분의 4로 했으니까 8이 되고 8까지 그림을 이런 식으로 그리는 거지. 두 주기를 그렸어요. 여기가 8, 여기가 0. 그랬을 때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2분의 1 사이에 있는 거. 그 사이에 있게 해주는 x. 요 부등식으로 완전 정체를 바꿔버렸으니까 요걸 만족하는 자연수 x 이걸 찾아야 되는 거지. 여기 숫자 보면은 얘가
중간에가 4, 얘가 2, 그럼 6, 8, 10, 12, 14 이렇게 되고 그 사이에 있는 요 범위에 있도록 해주는 이렇게 있도록 해주는 x 좌표는 3은 안 됩니다. 왜냐하면 3 넣잖아요. 그럼 3 넣어볼게요. 4분의 3파이는 2분의 루트 2지. 얘는 2분의 1이고 루트 2분의 1하고 2분의 1하고는 누가 더 클까요? 자, 이거 루트 4거든요. 루트 4분의 1이니까 얘가 더 커요. 그래가지고 3 넣었을 때 4분의 3파이 뭐 이런 거 x좌표 3 넣었을 때, 3 넣었을 때 4분의 3파이 1 넣었을 때 4분의 파이는 얘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 1 넣었을 때와 3 넣었을 때는 그 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러면 이 범위 만족하는 애는 2, 6, 10, 14. 이 x는 2, 6, 10, 14인 거죠. 그쵸? 그냥 원하는 방법으로 풀어봐요. 자, a가 루트 2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자, 이것이 함수 fx라고 하자. 곡선 y는 fx 위의 점 0,0에서의 접선이 이것과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고 하고 이거 위의 점 a에서 접선이 x가 만나는 점 b라고 했을 때 이거는 일단 그림을 대강이라도 그려봐야 뭔 말이야? 이런 걸 알 수 있거든.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 a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그러면 자, 최고차 계수가 마이너스인 3차 함수니까 얘가 마이너스니까 일단은 내려가게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 그래프 위에 점 맞거든요. 0,0이니까 0,0 여기에서 뭔가 선을 그었을 때 이렇게 접선을 그었다. 여기쯤이라고 치고 접선을 그었다. 그었을 때 fx와 만나는 점 중 5가 아닌 점을 a라 하고 a에서 접선을 그었을 때 x축이랑 지금 안 만나죠. 그림이. 이렇게 되면 얘가 지금 0,0이니까 이게 x축인데 뭔가 이런 그림이 아닌가 하면서 해보면서 아 그럼 저렇게 좀 x축이랑 만날라 그러면은 하면서 살짝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볼까 이런 거지. 여기가 a 여기가 o 여기서 접선을 또 그어. 그래서 x축 자 이게 0,0이기 때문에 요거 쭉 연장하면 이게 x축이죠. x축이랑 만나는 점 걔를 b라고 하래요. b 그러면 문제에서 점 A가 OB를 지름으로 하는 원 위의 점이다. 이렇게 얘기했어. 이렇게 해가지고 요래 이런 느낌이구나. 그럼 이게 원 위의 점이라는 게 뭐 어떤 이제 의미를 주는 거냐면은 자, 지름에 대한 원주각은 90도다. 이걸 의미를 주는 거야. 여기가 90도다. 이 정보를 주는 거야. 어. 그리고 구해달라는 거는 OA 곱하기 AB 이걸 구해달래. 자, 그런 말이야. 이 직선하고 중요한 정보야. 이거 직선하고 3차 함수하고 교점이 말이야. 0이 중근이고 다른 한근이 있거든. 그러면은 fx가 지금 3차야. 근과 계수의 관계 하려고 하는 거야. 이 3차식이랑 직선, 1차식이랑 교점의 x 좌표를 구하기 위한 방정식이지. 그러면 이렇게 한쪽으로 이항해갖고 3차 빼기 1차 는요. 그랬을 때 이 방정식에서 1차를 뺀다고 해서 2차 계수가 달라지지는 않죠. 그쵸? 근과 계수의 관계 얘기하는 중이에요.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a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차. 그럼 이거의 그 방정식의 교점이 0이 접점이니까 0이 중근이라고. 그럼 다른 한 근을 여기를 a라고 하면 좌표를 a라고 하면 근과 계수의 관계 세 근의 합은 0 더하기 0 더하기 a 거라고. 어머 a라고 하면 안 되겠다. 알파. 그랬더니 그게 지금 a잖아. 그 알파가 a인 거지. 처음부터 a라고 하면 이렇게 되겠지. 아, 그러면은 여기에 x좌표가 a고 그러면 요 a를 이제 대입을 해보면
마이너스 a 세제곱 플러스 a 세제곱 없어지고 플러스 2a 이렇게 되겠네. fa는 2a 제곱 이렇게. 그렇죠? 자, 그런 말이에요. 요 원점하고 요거하고 접점. 여기에서 다시 이렇게 접하게 그었다고 했거든? 근데 이게 수직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기울기하고 이 기울기하고 수직인 거잖아. 두 번째 쟁점은 여기 수직. 요걸 이용을 하자. 그럼 이 기울기가 뭐냐? OA 기울기는 원점하고니까 A 빼기 0 분의 2A 제곱 빼기 0이니까 기울기가 2A야. 2A 제곱이야. 아, 2A야. 잠시만. 뭘 틀리? 2A잖아. 2A 제곱이 아니네. 2A야. 자, 이게 FA가 2A입니다. 그럼 수직이니까 5A 기울기를 찾으면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에서 기울기가 2야. 그러면은 수직이니까 AB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거죠? 그럼 AB 기울기는 뭐냐면 여기서 접한 다음에 접점의 기울기죠. 이 fx 그래프의 A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죠. 그게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하면은 A가 나와요. 그렇죠? 그럼 f 프라임 x 찾아두면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2 여기에 a를 집어넣고 마이너스 3a 제곱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2가 마이너스 2분의 1 그럼 a 제곱이 2분의 5 a 제곱 2분의 5야 구해야 되는 게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거든 그것도 뭔가 a로 표현하면 이제 딱 해결되지 않을까 자 그럼 이 길이는요 여기까지가 수선의 발 내려볼게요 여기에서 어떤 게 쓰이냐면은 중2 때 도형이 있어요. 중2 때 피타고라스 정리를 할 때. 근데 여기 90이고 여기 수선의 발레리잖아. 그럼 얘들 있잖아. 소중대 닮음이야. 요 5 더하기 동그라미 더하기 x를 90이라고 하면은 여기도 직각이니까 다른 하나는 동그라미여야 되겠고 여기도 직각이니까 여기는 x여야 되거든. 닮음이거든. 요거랑 다 닮음이야. 그럼 비율이 똑같다는 거야. 그 피타고라스 정리로 이용하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A고요. 요 길이가 내 그림은 좀 알긴 하네. 2A고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로 야가 루트 5A고요. 비율이 1대 2대 루트 5네요. 그럼 여기서도 닮음이니까 동그라미 X. 여기 동그라미라고 하면 자, 동그라미 쪽이 1이다. 1대 2대 루트 5여야 돼요. 1대 2대 루트 5. 그럼 루트 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2 루트 5A가 되겠죠. 여기가. 그림 너희는 잘 그리고 1대1 너무 심하게 차이 나네. 자, 요거. 그럼 이거 곱하기 요거가 정답이에요. 5A 곱하기 AB 이렇게 하라는데 5A가 루트 5A고 AB가 2 루트 5A니까 10A 제곱이고 아까 A 제곱까지 찾아냈잖아. A 제곱이 2분의 5니까 10 곱하기 2분의 5 그래서 정답은 25가 됩니다. 한번 해보요. 여기서 이거 중요한 내용이야. 3차랑 이렇게 있어. 그럼 하나는 뭐 접하고 하나 만나고 이렇게 됐을 때 여기가 알파 중근 여기가 베타면 이 이제 3차 함수 fx가 ax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 플러스 cx 플러스 d고 요거 직선 gx라고 하면 얘가 mx 마이너스 n이라고 했을 때 이 fx 랑 gx가 같도록 하는 방정식의 근이 x는 알파, 베타거든. 그러면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fx 빼기 gx로 넘겨도 능형에서 최고차 이거랑이 안 바뀌니까 1차 뺀다고 해서 안 바뀌죠? 그러니까 베타 세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된다고 그냥. 여기 나와 있는 이 직선의 식을 몰라도 그러니까 근과 계수의 관계로 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지. 1차 뺀다고 해도 안 바뀌니까. 그래서 0, 0, 알파 해서 A가 돼야 되니까 이 나머지 항은 만나는 교점 말이죠. 거기 A다. 이렇게 찾아낸 거야. 양수 A에 대해서 마이너스 1 이상에서 정의된 함수 fx
이렇게 하나는 2차 함수 위로 볼록, 하나는 로그 함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그래프를 그려야 될 거고 t가 0 이상인 실수태에 대해서 이 구간은 x 범위를 말하죠. x 범위가 t-1에서 t 플러스 1 이렇게 범위를 잡았을 때 그 범위 안에서 fx의 최대값이 gt래요. 이 범위의 시작과 끝에 따라 이 구간의 그래프의 최대값도 달라질 거니까 t 함수로 표현했는데 이건 구간의 길이가 중요하죠. 변하지 않게 2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요게 구간 2인 걸로 잡고요. 그래프 그려서 여기 안에 들어가는 범위의 최대값 그래프를 보도록 할게요. 그랬을 때 이 GT의 그래프는요. 0 이상에서 최소가 5래요. 자, 얘는 마이너스 x, x 마이너스 6이니까 x축과 0과 6에서 만나고 그리고 끝을 알아봐야 되겠죠?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는 마이너스 5네요. 그러니까 6일 때는 0이고요. 그림 그리면 이렇게 생겼고 얘가 0, 6, 얘가 중간에가 대칭축이니까 3, 얘가 마이너스 1이면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 얘 로그 함수는요. 6 대입하면은 진수가 1이면 0이죠. 6 대입하면 0, 0이고 이 a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자 여기 높이입니다. a는 양수니까 이렇게 생겼는데 a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렇게 솟겠죠. 그렇죠? a에 따라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 커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자, 이제 GT 그래프를 그려볼 건데요. 이 검정색이 fx입니다. 검정색은 fx, 여기가 x축. 제 쌤이 이제 보라색으로 그릴 거는 이 t축이고 이제 GT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t는 0 이상에서 정해졌으니까 0 넣어보면은 마이너스 1에서 그러니까 x범위를 이 x범위를 이렇게 잡는 거거든요. x범위 요 범위에서의 fx의 최대값이 gt입니다. 그러면은 t가 0일 때 먼저 보면 구간 길이는 2인 거 알았으니까 요 네모만 움직여 볼게요. 자, 그럼 마이너스 1에서 1, 요 범위 내에서 요 범위에서 fx의 최대값이 gt잖아요. 그럼 fx 최대값은 얘지 이렇게 하면 되죠. 요거는 그 x에다가 1을 대입했을 때니까 1 넣어보면 어떤지 보죠. 1 넣어보면은 네, 마이너스 1 플러스 6이니까 5예요. 여기가 1,5구나. 그러니까 1일 때 5이죠. 네, 1,5인데 지금 GT 그래프 그릴 거면은 t가 0일 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맹 이걸 t축으로 봤을 때 요렇게 점을 찍어줍니다. 점 찍어주고요. 다음 구간 움직여 볼게요. 자, 이거 점점점 움직이면은 어떻게 되죠? 최대가 이렇게 갱신되잖아요. 그러면 t 값도 여기서 0에서 이제 좀 커졌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따라서 그대로 요 느낌으로 따라서 가면 되겠어요. 이렇게 계속 커지겠구나. 언제까지 커질까? 쭉쭉쭉쭉 하면은 이 최대값도 계속 이렇게 갱신되죠. 최대값도 계속 갱신되다가 언제 이 최대 꼭지점 부분이 됩니까? 여기 t 범위 이쪽 끝이 이쪽 끝이 x 범위가 는 3일 때죠. 즉 이때 t가 2일 때 이 최대값에 도달하게 돼요. t가 2일 때 2면은 그때 요거랑 높이가 똑같은 거죠. 거기까지 이렇게 똑같이 증가하면 되겠어요. 그리고요. 요렇게 이제 꼭지점이 들어가게 범위를 잡으면 계속 최대값이 자, 3 넣었을 때 뭐야? 3 넣어보면 마이너스 9 플러스 18이니까 는 9죠. 3,9구나. 9. 여기 그러면은 t가 언제까지 자 이쪽 구간의 한쪽 끝이 즉 얘가 는 3일 때죠. 즉 t가 4일 때까지는 네, 최대값이 계속 9입니다. 4 일 때까지는 최대값이랑 똑같구나. 이렇게. 똑같구나. 그리고
쭉 이제 계속 가면 이제 내려가겠죠. 최대값이 쭉 최대값이 여기 따라서 라인 따라서 범위에서 최대값이 이렇게 쭉 따라서 여기도 내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죠. 이렇게 쭉 따라서 내려오는데 2차 함수는 대칭성이라서 1일 때 5면 얘도 5일 때 5잖아요. 5일 때 그러니까 이게 이쪽 끝이 5다라는 거는 t가 6일 때죠. t가 6일 때까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 범위에서 최대값인 그래프인 이 보라색 그래프가 최소값이 5가 되거든요. 이미 여기 라인이 5예요. 그럼 그보다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면은 안 되겠죠. 그보다 밑으로 내려가는 상황이 어떤 거냐면은 지금 이렇게 범위가 이제 걸쳐져서 이 2차 함수하고 로그 함수하고 둘 관계가 다 포함되어 있을 때 이렇게 조금만 이제 옮겨보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최대값은 얘가 되겠죠. 또 만약에 그럼 얘가 되면 이거 따라 내려와야 될 거 아니에요. 내려오면은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2차 함수는 이제 여기서 더 내려갈 거기 때문에 2차 함수와 로그 함수 두 개 같이 있을 때 로그 함수가 이 다음부터는 5보다 더 크든지 같아서 여기서 최대값은 얘야 이런 식으로 해야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거죠. 그러면은 딱 이 5일 때 요 범위 이거에서 이 범위에서 딱 이렇게 높이가 같은 그런 애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이 범위에서 요렇게 범위에서 최대값은 둘이 똑같아서 5니까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가고 다음 자 로그 함수도 증가함수이기 때문에 여기가 오면 그 다음이 더 낮진 않잖아요. 더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 범위에서는 최대값이 얘야 이러면서 또 이 라인을 따라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같이 그러면 이 GT 그래프의 전체적 모습에서 최소값이 딱 5가 되고 더 이상 내려가지 않게 됩니다. 그럼 이게 마지노선이야. 이렇게 이게 아까 자 여기가 9가 5일 때 여기는 이제 7이죠. 네. t가 6이기 때문에 5에서 범위 7 이렇게 됐을 때 높이가 똑같다. 즉 로그 함수가 7,5를 지난다. 얘가 7,5 지날 때 그때가 경계가 되고요. 왜 양수의 최소값이라고 했냐면요. 그거보다 더 그래프가 높아도 돼요. 자, 그러면은 이미 GT는 최소값 5가 나왔거든요. 그러면은 더 높을 경우 볼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딱 경쟁을 했을 때 얘네가 지금 이게 같아질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 요까지만 이렇게 딱 그려지고 그 다음부터는 얘를 이제 따라가겠죠. 이렇게. 그러면 요렇게 전체적인 GT 그래프에 봤을 때는 최소값이 5가 있으니까 이거보다 더 높은 거부터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렇게 경계가 같아지는 7,5 지날 때의 A를 찾아볼게요. 여기다가 대입하면 A 밑이 4인 7 넣으면은 2 요게 5 요 값은 2분의 1 따라서 A의 최소값은 10입니다.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켜요. 최고차 계수가 1인 3차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겼겠다 생각하고 보면 자 이것은 0보다 작다를 만족시키는 정수 k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 얘기는 이것의 부정은 항상 존재한다가 아니겠어요? f k-1 곱하기 f k 플러스 1 그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정수 k인 경우에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의 곱은 항상 0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반대인 경우는 존재하지 않죠. f'의 값이요. 마이너스 4분의 1 넣었을 때랑 4분의 1 넣었을 때가 둘 다 음수네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있으면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인 영역은 바로 이렇게 감소하는 부분이죠. 이 감소하는 영역 어딘가에 마이너스 4분의 1 x좌표가 여기 뭐 플러스 4분의 1 이런 애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함수값이
그 부호가 달라지는 것이 있으면 안 돼요. 정수를 넣었을 때. 그럼 K에다 0 넣었을 때 F 마이너스 1하고 F1하고는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2 넣었을 때 F1하고 F3하고 부호가 같아야 돼. 그 다음에 3 넣었을 때 1도 안 넣었었네. 1 넣었을 때부터 보면 0하고 F2하고 같아야 돼. 이렇게 부호가 같아야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쪽도 마찬가지고요.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마이너스 2하고 F0하고 부호가 같아야 돼. 자, 이런 수수께끼를 빨리 맞추는 건요, 좀 특이한 경우를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은 요 내려가는 쪽에 그러면은 0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마이너스 4분의 1도 감소. 4분의 1 쪽도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니까 0이 딱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어떨까?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면 둘 다 지금 0, 마이너스 1, 1에서 0이면 자, 이걸 만족하겠죠. 이 둘이 곱해서 는 0이 되니까. 그리고 이제 0이 0이니까 가능하죠. 그다음 2부터는 플러스고. 그리고 여기도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인데 여기가 0이니까 F 마이너스 3하고 F 마이너스 1로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이렇게 했을 때 다 부호가 플러스겠죠. 저 음수끼리 곱하니까요. 그러면 여기에 값이 하나 나와 있는 거를 의지해가지고 요걸 봐야 돼요. F x를 식을 적으면 최고차계수 1이라고 했으니까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럼 전개하면은 x제곱 마이너스 1에다가 x 곱하니까 x제곱 마이너스 x인데 f 프라임 x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거든요. f 프라임에 마이너스 4분의 1 넣으면은 16분의 3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아니에요. 그럼 이 그래프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번에는 얘가 마이너스 1, 얘가 0, 그리고 1은 이쪽 편에 이렇게 해주면 그렇다면은 이제 0이랑 마이너스 1 들어간 부분은 0되니까 만족하고 그리고 요런 애들, 음수인 애들은 다 값이 0이나 아니면 마이너스 곱해서 양수가 되죠. 그리고 이쪽 이 친구들도 1 다음부터도 다 같은 부호니까 다 양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려면은 요거를 근을 하나 찾아내야 되는데 얘를 알파라고 하고 식을 세우면요. fx는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알파 되고 이때 알파는 양수가 나와줘야 돼요. 0보다 오른쪽에 있고요. 요거 값이 하나 힌트 있는 거 있죠? 이렇게 되도록 하는 알파를 찾으면 되겠어요. f 프라임이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그럼 요거 프라임 하기 좋게 전개를 해보면 x의 제곱인데 제 차수 하나 더 높게 적는다고 생각하면 돼요. 1 마이너스 알파 x제곱 마이너스 알파 x f 프라임 x는 3x제곱 플러스 2 1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알파 거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 16분의 3 마이너스 4분의 1에 2 있으니까 2분의 1 1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알파 이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이 나와야 돼요. 16을 곱하면 3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8 플러스 8 알파 마이너스 16 알파 마이너스 4 그럼 마이너스 8 알파고 여기서 마이너스 5니까 넘어가서 플러스 1이니까 1이 되죠. 그럼 알파가 마이너스 8분의 1 나오면은 네, 알파가 양수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런 상황 아닌 거고.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 생각을 하면 이제 1일 때 0이 되고 이렇게 0 하면은 똑같이 조건을 만족하겠죠. 이렇게 하는 거 fx식은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베타 근데 베타가 이번에는 음수가 나와줘야 돼요. 자, fx를 좀 전개한 상태로 마이너스 묶어낼까요? 1 플러스 베타 x제곱 플러스 베타 x f 프라임 x는 3분의 플러스 3x제곱 마이너스 2 1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베타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4분의 1 대입하면 16분의 3 플러스 2분의 1, 1 플러스 베타 값이 마이너스 4분의 1. 16을 곱하면 3 플러스 8을 곱하니까 8 베타 플러스 16 베타 마이너스 4. 둘이 더해가지고 24 베타 마이너스 11이니까 마이너스 15. 그럼 베타는 3으로 약분하면은 마이너스 8분의 5네요. 음수가 맞죠? 그러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fx식은 x 마이너스 1, x 플러스 8분의 5예요. 문제에서 구해달라고 한 f8의 값을 구해보죠. f8 그러면 8 곱하기 7 8 플러스 8분의 5. 자, 8을 먼저 분배를 할게요. 7에 64 플러스 5. 그럼 7 곱하기 69 하면 되죠. 그러면 483. 정답은 483이 되겠어요.